위더스 프렌즈의 조성진 대표입니다. 예,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네 업체에 대한 부분에서 정말 리스펙트한 마음을 먼저 전해드리고요. 저희는 감성 마케팅에 대한 부분에서 여러분들한테 저희의 사업 방향에 대한 감성 PT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화 중에서는 아마 보신 분도 있고 다큐도 있고 드라마도 있습니다. 이 미디어에 대한 부분에서는 공통점은 발달 장애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발달 장애에 관련된 부분에서 관심을 받고 이해를 바라고 시장에 대한 모든 부분을 했지만 서전트 증후군이라는 특정한 재능을 가지고 일반인들한테는 흥미 위주로 들어가는, 그래서 이렇게 발달 장애는 이런 상황이 있을 거라고 이렇게 판단하는 이해도가 낮은 그런 부분 때문에 애석하게 생각하는 부분이고요. 자, 그럼 발달 장애에 대한 부분은 정의적인 부분을 내리면 사회성 결여, 그다음에 이해력 저하, 그다음에 표현력 부족, 언어 부족, 이런 부분 때문에 사회성에 대한 부분이 낮은 아이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 부분들이 왜 계속 증가를 하느냐? 환경적인 부분에서 물질 요인이 있고요. 그다음에 진단의 기준이 스펙트럼처럼 다양하게 적용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증가 요인이 있고, 사고 자원 교육이 부족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보육 문제, 부모님들이 보육하는 부분에서 마스크를 쓰다 보니까 좀 숨이 좀 가빠가지고 이해를 해주십시오. 보육 문제에 대한 부분에서 우리 부모님들이 저희를 키웠던 그 세대에 맞지 않게 고학력, 전문 인력, 그다음에 자기의 맞벌이, 여러 가지 키워드가 있는 것 가운데 이런 보육 문제가 제일 크다고 저희 현장에서 느끼고 있습니다. 발달 아동 시장에 대한 규모는 데이터상으로는 70만에서 90만 정도로 저희가 보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딥파크의 목적을 보시면은 발달 장애 아동의 놀 권리, 아이들이 놀아야 됩니다. 근데 놀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 공간에 대한 부분에서 발달 아동들의 놀 권리를 만들어주는 자리를 만들어야겠다. 이게 첫 번째 목적이고요. 두 번째는 보호자의 여가 생활 선택권, 부모님들의 쉴 수 있는 공간 자체가 없습니다. 그런 분들에 대해 여가 생활을 선택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야겠다는 사업 기본으로 만들어 드렸던 거고요. 그 다음에 저희만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한 대중화를 제시할 수 있는 부분이 저희의 목적이라고 생각해서 딥파크의 파크를 설립했고요. 저희가 19년 12월 수원 1호점을 저희가 선정을 해서 감각놀이시설, 감통시설에 대한 부분과 그 다음에 실시간 발달 놀이터라고 하는 부분을 갖다 구축해서 일상생활을 현실화시킬 수 있는 그 공간을 만들어서 아이들한테 적용하는 공간을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보시다시피 고급화 부분보다는 알차게 공간 구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다양성 있게 공간 구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2차에 대한 부분에서 서울 근교로 더 올라올수록 2차에 대한 사업성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에 대한 응원 메시지가 정말 많으신데 두 가지만 소개시켜드리면, 발달 아동들의 부모가 꼭 가야 될 성지, 이렇게 과찬을 해주시는 분도 있었고요. 선택 추천하기가 싫다. 왜? 나만 놀고 싶어서, 나만 혜택 받고 싶어서, 이런 마음에 절실함이 묻어난 응원 메시지도 저희가 받았습니다. 저희가 분기별 매출에 대한 부분에서 매출이 크다고 사업성이 좋다, 이게 아니고요. 19년도에 했을 때 코로나 딱 그 시점이었습니다. 코로나 시점에서는 모든 키즈카페나 이런 놀시설이 다 주춤하고 침체된 시기에서도 저희는 20년, 21년, 22년까지 계속 성장세를 추구했고요. 이는 저희가 좋아서 보다는 그만큼 갈 곳이 없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놀 공간을 마련해 준다는 사명감으로 저희가 진행을 했습니다. 위더스 딥파크에 대한 네 가지 차별성을 들면 대형화입니다. 대형화에 대한 분이 크면 좋다? 종합 발달 시설로 가가지고 쉴 수 있는 공간을 길게 뽑아줘야 되는지 부모들이 쉴 수 있습니다. 집중 돌봄 기능이라고 하는 건 부모님들에 대한 부분에서 내 아이를 우리 아이처럼 보살펴줄 수 있는 공간에 나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 역할이 되게 중요하다고 보는 거고요. 매뉴얼 작업이라는 부분이 이
발달 장애 친구들을 가르치는 작업 교사분들, 그다음에 작업 원장님들에 대한 부분에서는 나만이 할 수 있어. 나만의 경험이 전가하고 싶고 보시고 내가 하시겠다는 걸 제 3자에서 봤기 때문에 그걸 매뉴얼화 시켜야 된다는 제 사명감으로 3년 동안 매뉴얼화 작업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모든 서비스, 리더스라는 이름을 걸었을 때는 인류적인 서비스가 된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진행을 했고요. 그다음에 전문 인력을 계속 3년 동안 양산을 했습니다. 데이터, 아까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데이터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희 매장에 1,500명 정도의 발달 장애인들이 계속 수업을 받고 놀이를 통해서 종속 데이터를 갖다가 저희가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종속 데이터에 대한 부분에서 데이터 작업 저희가 3년 동안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사업에 대한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이 데이터를 같이 공유해가지고 미래지향적 사업을 제시할 수 있는 비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고급화. 아까 발달장애 부모님들의 성향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전문 인력과 그 다음에 고학력에 대한 부분에서 경제력이 확실하십니다. 근데 경제력이 확실한 만큼 우리 아이가 발달 장애이기 때문에 작은 시설, 허름한 시설 이건 용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소비자 욕구에 대한 충족을 해야 되는 거고요. 이름으로써 장애인식 개선이 충분히 된다고 생각하고 보호자 휴식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길면은 부모님들의 고충까지 낱낱이 2시간, 3시간 주시면 여기서 다 말씀드릴 수 있지만 시간 관계상 넘어가고요. 저희는 그래서 발달 장애 아동에 대한 생애 주기를 저희가 했을 때 유소년기, 청소년기, 생애 전반에 대한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예, 유소년기에 대한 부분 이미 상업화해가지고 종합발달사상 구성을 했고요. 발달 놀이터에 대한 강화를 많이 했고요. 그다음에 돌봄 기능의 강화에 대한 부분에서 저희는 집중 발달 교실이라고 하루 종일 저희들한테 맡겨도 부모님들이 일상생활에 더 짐이 없고 휴식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드렸기 때문에 유성유의 모델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가 지금 경쟁력을 확보했고요. 그 다음에 이 친구들이 졸업을 한 다음에는 모든 상황에 대한 부분이 리셋이 됩니다. 사회에 나가지 못합니다. 직업을 가져야 됩니다. 직업을 가질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사업을 해서 노년기 때도 저희가 관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습니다.